자,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풀기 전에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 국가직 공무원 구급 출제 예상. 네,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절대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간의 문제들 중에 20문제 중에 돌출적인 문제, 저희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그 자료 답지에 같이 붙여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출적인 문제 한 두세 개 빼놓고는 17문제 정도에서 18문제 정도는 다 지금 이 범주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 국가직은요, 지방직은 여러분 반드시 나온다, 뭐 스님 한 명 반드시 나온다, 뭐 이런 공식이 있다면 국가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직보다 오히려 더 패턴은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 보세요. 1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토기, 철기 시대를 유적지를 한 두어 개 보여주고 유적지의 내용 검증하면서 그 시대의 특징 물어보는 거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씩 나왔어요. 두 번째,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죠. 뭐 국가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제. 그러니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요거 냈으면 요걸 빼든지 하는데 죽어도 이걸 냅니다. 그래서 부고, 옥동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딴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삼국시대의 왕 물어보는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남북국 시대 전까지는 가왕 하나 들이밀고 소수리망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이제 다왕에서 예를 들어 뭐 장수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갈 왕 이야기. 다만 꼭 같은 나라로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삼국시대에서 시험에 나오는 왕들 있잖아요. 예, 전에도 제가 문제 풀면서 한 말씀드렸고 그 왕들만 길어야 세 줄, 짧으면 한 글자. 침유왕, 불교수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한 글자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아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왕들인지. 그게 먼저 떠올려져야 그 다음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뭐 고구려 1세기 유리왕, 태조왕, 2세기 고국천왕, 그리고 고구려 3세기 동천왕, 백제 고유왕, 4세기 고구려 미천왕, 고고원왕, 소수리왕, 백제 근초광, 침유왕, 신라 내물마리간, 5세기 고구려 광개토 장수 문자, 백제 비유왕, 계로왕, 그 다음에 문주왕, 동성왕, 신라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오케이? 그리고 이제 6세기 되면은 고구려 슬럼프, 뭐 평원왕 정도. 그리고 이제 백제는 무령왕, 성왕, 신라 지법진, 지정법풍치능. 7세기 고구려 영양, 7세기 왕은 제가 다 알아두라 그랬죠.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또 백제는 무왕, 의자왕, 신라. 자, 여러분 진평부터 하세요. 진지 제끼고 진평, 선덕, 진덕, 무열, 문무까지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걸 해서 이걸 끼워 맞추길 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구려를 들이밀고 고구려 왕만 들이밀고 그 사이 고구려 왕만 맞추는 문제가 안 나올 때도 많았으니까 그 세기별로 병렬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대의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절반 이상 냈었어요. 회차별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제가 왜 써놨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신발끈이 왜 풀렸냐. 이런 신발끈. 자, 그게 뭐 스님들 해서 하나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고대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대한민국 21세기 유명한 사람, 뭐 윤석열도 있지만 손흥민도 있잖아. 장르가 전혀 다른 인물들인데 그냥 유명한 사람, 셀럽. 그래서 보면 이제 설총, 강수, 김대문, 장보고, 최치원, 원강, 짜장, 원효, 의상 등 한 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요거 이상 이 외에 벗어나는 범주로 문제를 나올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5번은 통일신라는 그 삼국시대와 달리 특정한 왕을 찝어서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가직 문제 5번 나오면 3번은 킹 오브 뉴스페이퍼가 나와요. 신문왕이. 국가직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에요. 신문왕이. 그리고 이제 경도가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은 거고, 발해는 이제 무문선이죠. 그럼 5명이잖아요. 5명. 특정한 왕을 물을 때 5명. 단 발해는 뭐 통합적인 문제, 뭐 지도를 보여주거나 뭐 어떤 사료를 보여주고 물어보는 문제를 낼 가능성. 통일신라 그렇게 안 냅니다. 알겠죠? 신라 중대의 특징 이렇게 안 내요. 정치사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하나 더 넣어보자면 뭐 진성여왕 정도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6번째, 고려의 왕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몇 명이지. 태조, 광종,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우왕. 내가 모든 걸 걸고 장담하는데 이 왕을
넘어서게 왕들을 내지는 않아요. 이것도 제가 최대치로 넣은 겁니다. 근데 국가직 기준으로만 하면 여기서 뭐 사실 뭐 현종이 그게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거란과의 1차, 2차, 3차 전쟁을 물어볼 때 나올 이제 왕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왕 자체를 물어보는 걸 말해요. 그러면 고려에서 나올 수 있는 왕이 이거예요. 그 나머지 뭐 목종 때 개정전시가 이런데 그 형은 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건 왕을 단독으로 낼 수가 없고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짜로 뭐 인생이 달려 있는데 12명 한 두세 줄 알아가지고 그거 한 문제 맞추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그죠? 너무 지엽적으로는 안 낼 거니까 태조왕건이 했던 일 중에 설마 뭐 도교 사원인 구효당 건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포인트로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왕들. 다음에 고려의 대외 관계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 1차, 3차, 그리고 윤관의 동북 구성, 그리고 몽골과의 항정, 삼별주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죠? 다음에 고려의 주요 인물, 저기 한 명 정도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다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그 장르 불문하고 최충, 김부식, 이규보, 안양, 이재현, 이색, 정몽주, 의천, 진울, 해심, 요새 쌤 더 있지 않습니까? 재관, 의통, 보우. 네, 이건 이제 왕 물어볼 때나 곁다리로 나오는 거고 사람을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는 최대치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홉 번째, 조선의 왕들은요 한 명을 내든가 때에 따라서는 두 명을 내든가 뭐 국가직 기출문제 대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통일신라 왕망 두 번 물어보니까 문방하고 신문왕 둘 다 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패턴상 조선은 한 명 내지 두 명. 그럼 누가 나오느냐? 요게 다예요. 이 잘못 오타죠. 이 대종은 이게 뭐야? 태이야 태이? 가슴 아파서 저자서 태조, 세종, 성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알겠죠? 여기서 한 명 내지 두 명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저 조선의 인물도 세 번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등이라고 해놓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살아남으려고 제가 등 써놓은 거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이 딴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등 했지 않습니까? 자, 정도전, 신숙주, 김종직, 조광조, 서경덕, 이황, 조식, 이성원, 이순신, 김육, 송시열, 윤유, 박세당,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성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지금 실학자 같이 나왔죠. 알다시피 실학자 물어보는 건 항상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 포함해서 다 해가지고 한 명 나올 거야. 한 명. 알겠죠? 한 명.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명.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를 쪼개거나 혹은 조선 후기를 쪼개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제 사료도 안 보여줘. 귀찮아서 막 다음 중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기껏 사료 던진 게 안동건시 성화부 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 조선 전기 사회를 물어보고 저기서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죄송해요. 예, 이게 때 아닌 운동을 시켜서. 자,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쪼개가지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한 장르를 찝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쪼개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보면 15세기 미술사, 16세기 미술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술사를 통째로 해서 냈으면 그렇게 내면 모르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좀 포괄적인 주제로 하나씩 뽑아서 낼 때는 전기 후기를 구분해서 내고 이거는 여러분 의외로 이게 조선 후기가 더 내용도 많고 중요한 것 같지만 시험 출제를 보면 2000년대부터 국가직은 비슷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의 사회 상황을 그 전개 과정이라든지 그 상황을 뭐 물어보는 거, 뭐 윤집의 척화상소를 보여준다라든지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걸 이제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째 이건 진짜 등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학, 과학, 무역, 예술, 농업 같은 것들은 전체를 전 시대를 해서 뭐 대외 무역의 전개 과정 이렇게 전 시대를 해서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하고 고려는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고대 전체, 고려 전체에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낼 수 있고요. 이거는요. 혹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 아니면 요거는 반드시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장르가 나오든 요 장르가 나오든. 14번 거의 두 번에 한 번은 나오는 유네스코 문제. 유네스코 문제가 안 나오면 지역사 문제. 지금 지역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료실에 올리는 한 권으로 끝내는 지원한국사의 주요 지역사 자료 중에 전국의 모든 지역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거기서 2개 이상 얻어 걸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어떤 지역에 하나만 있어 그럼 뭐 됐다 이거야. 두세 개 이상 얻어 걸리는 걸 잘 판단하시고 특강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지난주에 빛나게도 방문각 전체 1등 강의를 했던 거 5천 원짜리 강의 1시간에 끝내는 지역사 강의 이거 참고해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양가가 없잖아. 진짜 마지막에 하세라고 마지막에 알겠죠? 다음에 네, 이건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소방직, 뭐 법원직, 경찰직, 뭐 옛날에 뭐 항상 여러 가지 있을 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는데 통상수교 거부 정책보다는 내정개혁 쪽이 확실히 더 많이 나와요. 한 80%?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흥선대원군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 요거 16번은요. 의외로 이제 알다시피 이 국가직 지방직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많이 나와야 7개, 적게 나오면 6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근대 주요 역사 사건들을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교과서도 개편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한 7개 나온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6, 7개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부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대 중요한 사건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데가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물어보는 사건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성, 이모군란, 갑신정변, 중립헌원,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을미개혁, 독립개혁, 광복개혁, 의병항쟁, 애국개명동, 일제 국권 침탈 과정 그 있잖아요. 한일의정서, 제1차 일산도 격축하는 거, 간도, 독도 하나 나와 하나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제 하나씩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이거는 뭐 반드시 나옵니다.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건데 무단 문화 민족말살이 아닙니다. 무단 문화 민족말살 원투. 이 원투의 기준이 몇 년도입니까? 중일전쟁. 아시겠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전하고 이후를 구분해서 31년부터 37년까지, 37년 이후에서 45년까지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볼 겁니다. 그게 경제 침탈이든 뭐 정치적인 거든. 그러면 그 시대에 해당하는 걸 고르거나 혹은 그걸 보여주고 그 시대 이전의 것을 물어보거나 이후의 것을 물어보거나 예를 들어 국가 총동원법을 보여주고 이 이후에 이런 일을 고르세요. 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근데 선지 4번에 보니까 뭐 농촌진흥운동을 시작하였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노트북 같은데 이제 폴더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에 남자분들, 여기다가 이제 공무원 친구들과의 사진첩. 그래서 세 번째는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자료들 모아놓은 거. 네 번째 시크릿 폴더 이래가지고 아니 누구나 개인적인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시크릿 폴더가 있어. 근데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새벽 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시크릿 폴더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막 미러링 모의고사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저 그런 거 왜 저를 쳐다봐?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해볼게요. 치안유지법. 그 무슨 통치 때 나왔어요? 그 법이. 문화통치 때 나왔잖아요. 1925년. 그런 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제3차 교육령? 그러니까 조선어 교육 폐지된 거 38년이잖아요. 중일전쟁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했던 정책들이 각각 어느 통치에 해당하느냐 그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 시기 싸움이에요. 시기 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비정식 계획을 심오하게 물어보는 어떤 그 깊은 의미까지 공무원 시험 국가직 9급에서는 잘 안 나와. 7급에서 많이 나왔지. 그런 게.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거보다는 시기 구분을 잘 하시라. 알겠죠? 다만 이제 수능 같으면 옛날에 한국 근현대사 시절에 치안유지법이 25년에 나온 거 몰라도 문화통치 때 나왔거는 거 알면 풀 수 있긴 되는데 알잖아요. 이 공무원 한국 사람이 너저분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연도를 정확하게 25년이면 같은 문화통치라도 예를 들어 여기다가 요 미러링에도 넣어놨는데 암태도 소작쟁에는 1923년이잖아요. 그럼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죠. 25년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민족운동도 3.1운동, 임시정부, 의열단, 무장투쟁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인애국단부터 40년대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에 다 넣어놨어요. 네, 신간의 근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형평운동, 여성운동 등등등등. 학생운동 이건 뭐예요?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역사연구. 우리말 연구 거의 안 나와. 어차피 역사연구인데 국가직과 지방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확실히 안 내요. 덜 낸다고 역사연구를. 그러니까 막 지방직 보면 박은식, 신채원, 뭐 백남은 뭐 여기도 내긴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내긴 하는데 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 연구의 학자별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제가 저번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백남훈 그리고 이병도, 손진태 8명이에요. 8명. 8명 실학자들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19번은 근현대 경제사와 사회사, 경제사면 경제사, 사회사면 사회사 냈는데 이걸 제가 잘 쪼개놨죠. 보세요. 잘 보세요. 82년까지 이게 뭐야? 이모군란 이전까지 조청상민 수령국장 내지통상권 이전까지 그리고 82년부터 1910년 내지통상권부터 나라 망할 때까지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 37년 제가 논문에 얘기했죠. 중일전쟁 이전, 중일전쟁 이후 그리고 현대사도 미군정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후반, 90년대, 80년대 초반 이야기도 있고 90년대 초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의 필수 구조도 자료로 올려드렸고요. 며칠 전에 1등으로 올라가. 왜 그런 강의만 1등으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에 끝내는 한국 현대사 필수 구조 강의도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료만 보시든지. 요게 맞춰서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정기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건데 마지막 문제가 미군정기에 그래서 이걸 제가 잘 보세요. 자, 현대 경제사만 따로 빼서 안 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경제사, 사회사는 근대든 일제강점기든 현대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낼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순수 현대사에서만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현대사가 잘 나오면 2개, 적으면 1개 나오는 건데 자, 미군정기 순서 요거 하나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 건국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분단까지 이어지는 그거 인물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물론 여기에 이제 안재홍이나 뭐 다른 조소왕 등이 나오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4분 중에 1분. 그리고 그게 아니면 민주화운동. 자, 민주화운동도 여러분 최대치가 이거예요. 4.19, 6.3, 삼성개헌 반대투쟁, 부마항쟁, 서울해보면 5.18,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나머지 민주화운동 있잖아요. 뭐 민청항력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3.1 민주 구국선 이런 걸 쫙 뽑아서 그것만 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요거 아니면 남북회담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게 아니면 6.25 전쟁 순서 그게 아니면 농지개혁 아니면 반민특위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전두환과 노태우를 넣은 이유는 이 양반들이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배려해서 문제도 많이 넣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여기 빼놓은 게 있다면 헌법인데 헌법은 제2공업 그 발췌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 개정들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지금 영양가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에 영양가 떨어지는 건 어차피 한국사 전체가 영양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도토리 묵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제 말이 한번 틀리는 거 보세요. 여기서 몇 개나 나올지 저는 제 예상으로는 지금 제시한 거에서 한 18개에서 19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이제 문제에 담았고 오늘 이제 푸시는 모의고사의 맨 뒤에 2개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이 미러링으로만 담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렬 시험 중에 가장 그 수능형에 가까운 게 소방직인데 거기서 또 미러링을 많이 튀게 해가지고 좀 덜 다룬 것들을 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사료들을. 그래서 4개를 풀 겁니다. 네, 이제 요거 잘 봐두시고 여러분 맞춰서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4월 2일에 꼭 그 100점 받으시고 4월 3일에 저한테 돈 주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이에요. 뭔 상관이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4.3 항쟁일이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 생신은 5월 18일이에요. 5.18 광주민주운동. 아버지께서 맨날 왜 뜻깊은 날이라면서 왜 휴일을 안 만들어주냐 하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는 늘 휴일이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랬다가 인생을 평생 휴일이 될 뻔했어요. 그때 기억나거든. 기발해. 아버지 저 죄송한데 아버지는 늘 휴일인데 뭐 휴일이 따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임마 기분이란 게 있다 이 새끼야 하면서 해가지고 쳐맞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항상 놓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